여러분, 직장인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 딱 5가지였습니다. 연금저축, IRP, ISA, 주택청약, 신용카드. 근데 이 5개 열심히 챙기는 분들은 이미 다 하고 계시잖아요. 더 할 게 없어서 답답했던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2026년 7월 6번째 무기가 나옵니다. 넣는 돈의 최대 40%를 내 연봉에서 아예 빼줘요. 수익이 나면 세금도 절반 가까이 깎아주고요. 심지어 손해가 나면 정부가 먼저 대신 맞아줍니다. 이름은 국민성장펀드.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이걸 기존에 하던 연금저축이랑 IRP랑 어떻게 조합하느냐. 이 순서 하나가 수백만 원 차이를 만듭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직장인 절세의 전체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기존 절세 수단 5가지, 각각 어디까지 해주고 어디서 한계가 오는지, 새로 나오는 국민성장펀드는 정확히 어떤 구조인지, 그리고 내 연봉에서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면 되는지 숫자로 비교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른 채널에서도 국민성장펀드 많이 다루고 있죠? 근데 대부분 이 펀드 하나만 떼어서 설명하거든요. 그러면 절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진짜 필요한 건 내 상황에서 뭘 먼저 해야 되냐, 이 판단 기준이잖아요. 오늘 그걸 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경제 컨텐츠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직장인 절세의 기본 중의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연금저축이랑 IRP, 이 2개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세액공제가 뭐냐?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낼 세금이 이미 계산돼서 고지서가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거기서 금액을 직접 지워주는 거예요. 할인 쿠폰이랑 똑같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 앞에 섰는데 여기서 13% 빼드릴게요 하는 거랑 같은 원리예요.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은 16.5%를, 넘는 분은 13.2%를 돌려받습니다. 그러니까 900만 원 꽉 채워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이 내 통장으로 돌아와요. 연봉 5,500만 원 넘는 분도 118만 원 이상은 돌려받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넣기만 해도 생기는 돈이에요. 은행 저금으로 이만큼 이자 받으려면 수천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거 아시죠? 다만 하나, 이건 노후자금이에요. 55세 전에 빼면 16.5% 세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쓸 돈은 넣으면 안 되고 진짜 안 쓸 돈으로 넣어야 해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 먼저 채우고 IRP에 300만 원 추가. 이게 절세의 1번 공식이에요. 두 번째, ISA,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이름은 어렵지만 하는 일은 간단해요. 이 통장 안에서 생긴 수익에는 세금을 안 매기거나 아주 적게 매기겠다는 겁니다. 2026년부터 혜택이 꽤 커졌어요. 일반형은 수익 500만 원까지 세금이 아예 없고요. 서민형은 무려 1,00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그 이상 수익이 나도 9.9%만 내면 끝이에요. 보통 금융소득 세금이 15.4%인 걸 생각하면 꽤 큰 차이죠. 연간 2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고 3년 이상 유지해야 혜택을 받아요. 여기서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ISA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연금저축으로 옮길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또 받습니다. ISA에서 돈 불리고 만기되면 연금저축으로 넘기고 거기서 또 공제받고 마치 계단을 올라가듯이 혜택이 쌓이는 구조예요. 자, 여기까지가 기존에 우리가 쓸 수 있던 절세 무기의 핵심이에요. 연금저축 플러스 IRPO 최대 148만 원, ISA로 비과세 혜택. 이 조합이면 직장인으로서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한 거였거든요. 근데 한계가 명확해요. 연금저축이랑 IRP는 공제 한도가 900만 원에서 딱 잘립니다. 돈이 더 있어도 더 넣는다고 더 깎아주지 않아요. ISA도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한텐 부족하죠. 그래서 연봉 7천만 원 넘는 분들은 늘 이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나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더 줄일 방법이 없나? 바로 여기에 6번째 무기가 등장합니다. 국민성장펀드. 이름이 좀 거창하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정부가 AI, 반도체,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에 5년간 15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어요. 근데 정부 돈만으론 부족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같이 투자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국민 여러분도 같이 투자하세요. 대신 세금 혜택을 파격적으로 드릴게요. 이게 국민성장펀드의 핵심이에요. 올해 1월 20일에 재정경제부가 구체적인 세금 혜택을 발표했고요. 조세특례 제한법이라는 법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출시는 2026년 6월에서 7월 사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아직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아니에요.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 예정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지만 세부 숫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담담한 경제에서는 확정된 팩트와 아직 확정 안 된 것을 구분해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핵심 혜택 3가지를 하나씩 뜯어볼게요. 첫 번째, 소득공제 최대 40%. 소득공제라는 말이 좀 어렵죠? 아까 세액공제가 세경 고지서에서 직접 금액을 지워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소득공제는 그 전 단계예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나라가 내 연봉 자체를 낮게 봐주는 겁니다. 격투기로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세액공제는 맞고 나서 치료비를 줄여주는 거고 소득공제는 아예 체급을 낮춰서 덜 맞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 그러니까 높은 체급에 있는 사람일수록 소득공제의 효과가 큽니다. 높은 세율 구간에 있는 소득이 줄어드니까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어요. 40% 공제라는 숫자가 모든 금액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구간이 나눠져 있거든요. 투자금 3천만 원까지는 40% 공제, 3천만 원 넘고 5천만 원까지는 20%로 확 떨어져요. 5천만 원 넘고 7천만 원까지는 10%.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넣으면 1,200만 원이 내 소득에서 빠지는데 6천만 원을 넣으면 40%인 1,200만 원이 아니라 1,700만 원만 빠지는 거예요. 많이 넣을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구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납입 한도는 2억 원인데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건 7천만 원입니다. 두 번째, 배당 소득 9% 분리과세. 펀드에서 수익이 나면 보통 15.4%를 세금으로 냅니다. 근데 국민성장펀드는 9%만 내면 돼요. 지방세까지 합쳐도 9.9%. 이것만 해도 좋은데 진짜 핵심은 분리과세라는 네 글자예요. 이게 뭐냐면 이 펀드에서 번 돈은 내 다른 소득이랑 합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득이 합쳐지면 세율 구간이 올라가거든요. 연봉 높은 분들은 금융소득까지 합치면 최고 세율 45%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 펀드 수익은 거기 안 섞이는 거예요. 딱 9.9%만 내고 끝. 이건 연봉이 높을수록 체감되는 혜택이 훨씬 커요. 세 번째, 정부의 20% 손실 보전. 투자를 하면 원금이 깎일 수 있잖아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국민성장펀드는 여기 안전장치를 하나 달아놨어요. 펀드에서 손실이 나면 내 돈이 깎이기 전에 정부가 먼저 넣어둔 돈으로 20%까지 대신 맞아줍니다. 게임으로 치면 아이템 강화할 때 파괴 방지권을 하나 끼워준 거예요. 강화에 실패해도 아이템이 바로 깨지지 않고 방지권이 먼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 20%까지는 내 원금에 손해가 없어요. 다만 20%를 넘어가는 손실이 나면 그때부터는 내 돈도 깎입니다. 무적이 아니라 방패 한 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혜택들이 실제로 내 통장에 얼마로 찍히는지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한 가지만 먼저 설명드리고 갈게요. 연봉이랑 세금 매기는 기준소득은 다릅니다. 연봉에서 4대 보험료, 각종 공제를 다 빼고 남은 금액이 있는데 나라에서는 이걸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요. 이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진짜 세금 붙는 내 소득이에요. 앞으로는 그냥 세금 기준소득이라고 부를게요. 사례 1. 사회초년생 김대리님, 연봉 4천만 원. 사회에 나온 지 3년 차, 이제 좀 모은 돈이 생겨서 재테크에 관심이 생겼어요. 김대리님이 국민성장펀드에 1천만 원을 넣었다고 해볼게요. 1천만 원에 40%, 그러니까 400만 원이 소득공제됩니다. 김대리님의 세금 기준 소득 구간에서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16.5%, 그러면 400만 원 곱하기 16.5%, 돌아오는 세금 절감액은 약 66만 원이에요. 66만 원이 뭐냐? 1,000만 원 넣자마자 6.6%를 번 거예요. 요즘 은행 예금이자가 3%대잖아요. 예금의 2배를 세금 줄이는 것만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이건 펀드 수익률이 0%여도 생기는 돈이에요. 김대리님 입장에서는 올여름 휴가비가 그냥 생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례 2. 맞벌이 이 과장님, 연봉 7천만 원. 아이 학원비에 대출이자에 쓸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닌 분이에요. 세금까지 많이 떼이니까 매달 통장 보면 한숨이 나옵니다. 이 과장님이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소득공제 1,200만 원. 이분의 세금 기준 소득 구간 세율은 지방세 포함 약 26.4%. 1,200만 원 곱하기 26.4%. 돌아오는 건 약 317만 원입니다. 317만 원이면 초등학생 아이 학원비 서너 달치예요. 연말정산 한 번으로 학원비 걱정이 몇 달 사라지는 거죠. 여기에 연금저축 플러스 IRP 세액공제 118만 원까지 합치면 이 과장님은 한 해에 435만 원을 절세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가족 요양 한 번이 통째로 바뀌는 문제예요. 사례 3. 베테랑 박 부장님, 연봉 1억 원. 20년 넘게 회사 다니면서 연봉은 올랐는데 세금도 같이 올라서 실질 소득은 크게 안 변한다고 느끼는 분이에요. 박 부장님이 5천만 원을 투자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득공제 계산해 볼게요. 3천만 원까지는 40%니까 1,200만 원. 나머지 2천만 원은 20%니까 400만 원. 합계 1,600만 원이 소득에서 빠집니다. 이분의 세율 구간은 지방세 포함 38.5%, 1,600만 원 곱하기 38.5%, 절감액은 약 616만 원이에요. 616만 원이면 매달 내는 아파트 관리비랑 주차비 합쳐서 거의 1년치입니다. 여기에 연금저축 플러스 IRP까지 합치면 연간 약 3,075만 원 절세. 월급 한 달치를 세금 줄이는 것만으로 벌어들이는 셈이에요. 이쯤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손해죠. 참고로 이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거예요. 실제로는 다른 공제 항목이 겹치면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건 세무사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이제 진짜 핵심입니다. 국민성장펀드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걸 정리 안 하면 그래서 뭘 해야 하는 데에서 멈추게 되거든요. 비교를 쉽게 해드릴게요. 연금저축 플러스 IRP. 이건 세액공제예요. 아까 말한 대로 세금 고지서에서 직접 금액을 지워주는 할인 쿠폰. 한도 900만 원, 최대 환급 148만 원. 장점은 확실하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단점은 55세까지 못 빼고 한도가 900만 원에서 딱 끊긴다는 것. ISA. 이건 비과세 통장이에요. 이 통장 안에서 생긴 수익에 세금을 안 매기거나 적게 매기는 구조. 수익 500만 원까지 세금 제로. 넘어가면 9.9%만. 장점은 투자 자유도가 높다는 것. 단점은 비과세 한도 자체가 크지 않다는 거죠. 국민성장펀드. 이건 소득공제예요.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내 연봉 자체를 낮게 봐주는 것. 할인 쿠폰이 세금에서 빼주는 거라면 이건 아예 체급을 낮춰서 덜 맞게 해주는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핵심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세액공제는 세율이 16.5% 아니면 13.2%로 정해져 있어요. 누가 받든 같습니다. 근데 소득공제는 내 세율에 따라 효과가 달라져요. 세율이 38.5%인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38.5%를 아끼는 거고 세율이 16.5%인 사람은 16.5%만 아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연금저축은 연봉 낮은 사람한테 상대적으로 더 유리하고 국민성장펀드는 연봉 높은 사람한테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러면 둘 중 하나만 해야 하느냐? 아닙니다. 둘 다 하는 겁니다. 이 두 개는 서로 겹치지 않아요.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주니까 합치면 절세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문제는 순서예요. 여유 자금이 무한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뭘 먼저 채워야 하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1순위 연금저축 600만 원, 2순위 IRP 300만 원. 이걸 먼저 꽉 채우세요. 이 구간에서는 세액공제율이 16.5%로 가장 높아서 여기가 효율이 제일 좋거든요. 그 다음 여유가 있으면 ISA, 그리고 국민성장펀드 순서예요. 연봉 7천만 원에서 1억 사이인 분들. 연금저축 플러스 IRP 900만 원은 기본으로 깔고요. 추가 여유 작업이 있다면 국민성장펀드를 적극적으로 보세요. 이 구간부터는 소득공제의 절세 효과가 세액공제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특히 3천만 원까지는 40% 공제니까 이 구간만 채워도 효과가 확실해요. 연봉 1억 이상인 분들, 연금저축 플러스 IRP는 당연히 하시고요. 국민성장펀드가 사실상 필수입니다. 세율이 38.5% 이상인 구간에서 소득공제를 받으면 절세 효과가 폭발적이에요. ISA도 물론 병행하시면 좋고요. 이 세 가지를 다 조합하면 연봉 1억 기준으로 연간 700만 원 이상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국민성장펀드 무조건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잠깐 여기서 한 발짝만 물러서 볼게요. 2021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뉴딜 펀드 기억나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때도 구조가 비슷했습니다. 정부가 손실 보전해주고 분리과세 혜택 주고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 출시 7일 만에 완판됐어요. 인기가 엄청났죠. 근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만기 청산된 뉴딜 펀드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2.14%였습니다.
4년 동안 묶여 있었는데 은행 예금보다 낮았던 거예요. 일부 펀드는 마이너스 6%까지 손실을 내기도 했고요. 사실 이건 뉴딜 펀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 성장 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 펀드, 역대 정부가 이끈 관제 펀드는 정권이 바뀌면 거의 다 동력을 잃었어요. 정부는 수익률보다 정책 목표를 우선시하니까요. 이게 관제 펀드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면 국민성장펀드도 안 하는 게 낫겠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서 관점을 바꿔야 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부의 꿍꿍이에 이용당하지 말고 우리가 정부의 혜택을 이용하는 겁니다. 뉴딜 펀드 때 실망했던 분들은 펀드 수익률에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 펀드의 진짜 수익은 펀드가 벌어다주는 돈이 아니라 확정된 세금 환급액이에요.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66만 원, 317만 원, 616만 원. 이건 펀드 수익률이 0%여도 확정되는 돈이거든요. 이 확정된 돈만 보고 들어가는 거예요. 펀드 수익률은 그냥 보너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익률이 기대 이하여도 실망할 일이 없어요. 이미 세금 환급으로 본전 이상을 뽑았으니까요. 이게 담담하게 투자하는 자세입니다. 흥분하지 말고 실망하지도 말고 냉정하게 확정된 이익만 챙기는 것. 자, 이 자세를 유지하려면 주의사항도 확실히 알아야겠죠? 4가지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3년을 못 채우면 받은 혜택을 전부 토해내야 합니다. 이건 연금저축이랑 비슷한 구조예요.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못 채우고 해지하면 그동안 줄어든 세금을 전부 다시 내야 합니다. 거기에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안에 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돈은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결혼자금, 전세보증금, 비상금 이런 돈은 빼놓으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거예요. 한 번에 목돈을 넣지 마시고 매달 정해진 금액을 꾸준히 넣는 겁니다. 그러면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도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리스크 관리의 기본이에요. 두 번째, 소득공제 40%라는 숫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40%는 3천만 원까지만이에요. 3천만 원 넘으면 20%, 5천만 원 넘으면 10%로 확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의 세율 구간이랑 여유자금을 따져서 3천만 원까지만 넣는 게 효율적인 분도 있고 5천만 원까지 가는 게 나은 분도 있습니다. 특히 연봉이 높지 않은 분들은 3천만 원 이하로 넣고 40% 공제를 온전히 받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이 판단은 꼭 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같은 국민성장펀드라도 운용사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6월 출시되면 여러 은행과 증권사에서 앞다투어 상품을 내놓을 거예요.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은 같지만 운용사가 다르면 투자하는 종목도 다르고 수수료도 달라요. 아까 뉴딜 펀드도 운용사별로 성과 차이가 꽤 컸거든요. 어떤 데는 플러스, 어떤 데는 마이너스. 그래서 출시되면 바로 뛰어들지 마시고 최소한 이 3가지는 비교해보세요. 하나, 이 운용사가 과거에 비슷한 펀드를 얼마나 잘 굴렸는지. 둘, 수수료가 얼마인지. 셋, 어떤 산업이나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지. 정부가 하는 거니까 어디든 똑같겠지. 이 생각이 제일 위험합니다. 네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한 소득공제 40%, 배당소득세 9%는 다 재정경제부가 발표하고 국회에 법안을 넣은 단계예요. 아직 국회를 통과한 게 아닙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고 여당이 발의한 법안이라 통과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소득공제율이나 가입 한도 같은 세부 숫자가 조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건 이거예요. 당장 돈을 빼놓거나 호들갑 떨 필요 없고요. 법안 확정되면 바로 움직일 수 있게 준비만 해두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3가지. 하나, 내 연봉에서 연금저축과 IRP 한도를 이미 채우고 있는지 점검하기. 둘, 추가로 3년간 묶어둘 수 있는 여유자금이 얼마인지 파악하기. 셋, 이 영상에서 정리한 연봉별 우선순위를 내 상황에 대입해보기. 이 3가지만 해두시면 6월에 출시됐을 때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마지막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직장인 절세, 이 순서만 기억하세요. 1순위, 연금저축 600만 원 플러스 IRP 300만 원, 합계 900만 원.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먼저 채우세요. 가장 확실하고 안정적인 절세 수단이에요. 2순위, ISA. 올해부터 비과세 한도가 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여유자금 굴리면서 세금 아끼기에 좋은 도구예요. 3순위, 국민성장펀드. 특히 연봉 7천만 원 이상인 분들한테 강력합니다. 다만 법안 확정 후에 가입하시고 운용사 비교는 필수. 그리고 잊지 마세요. 이 펀드에서 기대할 건 펀드 수익률이 아니라 확정된 세금 환급액이에요. 냉정하게, 담담하게 확정된 이익만 챙기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연봉 1억 기준으로 연간 70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한 달 월급을 세금 줄이는 것만으로 버는 셈이에요. 여러분, 세금이라는 게 대부분 사람한테 불편한 주제잖아요. 내 돈인데 왜 떼어가냐, 이 감정이 먼저 들어요. 근데 뒤집어 보면 세금 구조를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연봉을 받아도 손에 쥐는 돈이 다릅니다. 이건 주식으로 수익률 1% 더 올리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확실한 방법이에요. 투자는 불확실하지만 세금 돌려받는 건 확실하니까요. 세금 공부는 재미없어요. 근데 재미없는 공부가 통장 잔고를 바꿉니다. 남들이 귀찮아서 안 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내년 연말 정산을 완전히 다른 결과로 만들어줄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지금 연금저축만 하고 있다. IRP까지는 했다. 국민성장펀드 관심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까지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유형별 맞춤 전략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담담한 경제는 복잡한 경제를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채널이에요. 구독해두시면 국민성장펀드 법안 확정되는 즉시 후속 영상으로 바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담한 경제였습니다.